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어제 서울대학교 K교수가 지난 10년 동안 20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있었는데요. 급기야 오늘 피해 학생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K교수는 이미 인턴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어제 사표를 제출하고 서울대가 발빠르게 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라서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하는데 그리고 재취업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K교수를 서두로 면직 처리했는데 잘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K교수를 서둘러 면직 처리했는데 잘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기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태도의 박성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했죠. 그래서 네네. 예산 국회가 딱 멈춰섰는데 네. 오늘도 여야 접촉이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내일로 미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중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찬회동을 열고 이 담배세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안행이 법안 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이날 또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왕구 새누리당 그리고 우용군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오후에 회동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 타결을 시도를 했는데 또 결국 합의를 못했습니다. 네. 이 역시 네티즌들 일단 담배세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또 많이 냈는데요. 담배세 관련해서요. 네네. 네. 이게 가장 민감한가 보더라고요. 네, 네. 예, 한 네티즌은 이 담배를 피는 절대 다수가 서민층이다. 네. 부자들 세금은 손도 못 대면서 서민들 세금만 거두는 것은 문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네. 또 담배세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먼저 법인세, 상속세, 부유세부터 인상을 하고 탈세자에겐 아주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조세범 처벌법부터 개정하는 게 순서다. 이런 질타도 좀 있었습니다. 네. 통계청이 2014년 사회조사 결과라고 하는 이 통계를 내놓았네요. 네네. 그런데 여기 아주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좀 경악할 만한 결과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7%에 불과했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네. 네. 절반도 안 됐죠. 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을 원하는 비율이 38%에 불과했습니다. 예. 네, 또 남편이 아내와 가사를 잘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3%였는데 네. 실제로 가사를 분담하는 남편은 16%밖에. 16%. 네네. 아하. 말로만 가사를 분담한다 네, 이런 네,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부모의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네, 네티즌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상전 대접을 받으려면 결혼하지 마라. 헐값으로 종을 부리려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다. 이런 과격한 의견도 있었고요. 과격하네요. 네. 네네. 이 부모님 생활비와 관련해서는 경기는 어렵고 월급은 안 오르고 자녀들이 용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다. 못 주는 거다. 네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결혼과 관련해서는 돈은 없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에는 이 부자들의 자손과 외국인 노동자만 남겠다.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런 걸 좀 꼬집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20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K교수. 네네. 지난 10년 가까이 아주 성추행을 많이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가 도대체 그렇습니다. 얼마나 된답니까? 네, 이 사건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흘 동안 집계를 했는데요. 예.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22명입니다. 22명? 네네. 오, 많네요. 네, 좀 상당히 많은데요. 비대위는 학부와 대학원, 동아리에서 수년 동안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K 교수는 연구실로 학생을 불러서 성추행을 했고 학생이 반발하며 협박까지 했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네, K 교수는 어제 사표를 냈고 학교 측은 면직 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티즌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까? 네네. 이 한 네티즌은요, 이 K 교수가 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이라던데 네. 이 성추행하면 구속된다는 단순한 계산도 못했나 이런 비난도 있었고요.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네. 이 또 다른 네티즌은 인턴 학생이 용기 있는 고소가 아니었다면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을지 생각만 해도 무섭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이 또 다른 네티즌은 이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박사학위 따르면 성추행을 해도 참아야 하고 인격 모독을 해도 참아야 한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화개장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라도와 경상도 만나는 어쩌고. 그렇습니다. 네. 그곳에 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큰 피해가 나타나면서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영남과 호남을 가로지르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경남 화동군에 있는 화개장터가 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또 화해의 장소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새벽에 화개장터에서 불이 나서 80여 개의 점포 가운데 절반이 또 전소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절반씩이나요? 네네. 예. 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티즌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곳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하루빨리 재건됐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재래시장 갈 때마다 불나면 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화재에 취약한 것 같다. 이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교육부가 학교 폭력에 관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네. 이 가해자들의 70%가 같은 학교, 같은 네네. 학년의 친구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국 초중고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10건 중에 7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네. 가해자가 같은 학교 동급생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쉬는 시간을 틈타서 교실에서 동급생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요. 이 카카오톡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네, 네티즌들 격한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경쟁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교육의 문제다. 이 북유럽처럼 서로를 돕는 공동체 교육이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붕붕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끽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서울대학교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K 교수를 서둘러 면직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잘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2600번님.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있으면 면직이 아니라 파면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8998번님께서는요. 피해자가 22명이나 되다니 놀랐습니다. 학교 측의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학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K 교수를 서둘러 면직 처리했는데 잘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또 원내 대표가 협의에 나섰지만 누리과정 예산 규모에 대한 논의를 못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설훈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부근이 혼잡하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일산 방면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나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도 소통이 어려운데요.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생주대교 이후 여의 하류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지나 청담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는 정체 저행입니다. 서부간선도로도 외곽으로 교통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목동교부터 광명교를 지나 금정교까지 거의 전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3일대로도 남산 1호터널 요금소에서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시속 20-30km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잘 굴러가는 듯한 국회가 갑자기 멈춰섰죠.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법인세 인상 문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잠정 중단 상태인데 그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문위도 오늘 진척이 없었죠? 현재까지는 제가 진척이 없는 거로 보고받고 있습니다만은 진척이 있을 것이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무슨 전망이 좀 보입니까? 예, 전망이 보이는 것으로 이쪽 저쪽에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을 하기로는 합의가 됐는데 네. 야당에서는 한 5천여 원을 다 내라, 더 지원해 주라 이런 얘기고 여당에서는 좀 적게 주겠다 이런 관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대충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이전에 예. 지난 19일 날 이 여야 간사가 예. 그 교육부 장관 세 분이 만나셔가지고 네. 이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아, 교육위 관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문위 관사. 예. 예. 김태년 의원하고 이 여야 간사가 만나서 합의를 했는데 예. 그때 내용이 2015년 누리과정에서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늘어난 순정분이 한 5,600억 정도 됩니다. 예. 이 부분과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인정해주고 그 지방채 이자 부분, 이자 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을 한다. 예.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합의를 했는데 이거 합의되자마자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거 안 된다. 네. 뭐 누가 월권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한 내용이 무효화되는가 했더니 네. 25일 날 어제 그제죠. 25일 날 여야 원내 대표와 수석 부대표 그리고 정책위장 3+3 회동입니다. 네. 이 회동 결과 이걸 합의를 다시 해줬습니다. 네. 그거 인정한다 그렇게 하자. 예. 그래서 이게 다시 또 합의가 됐습니다. 네. 합의가 됐는데 그래서 구성이 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제 하게 됐죠. 예. 하게 됐는데 소위를 하다가 또 이게 파행이 됐습니다. 왜 파행이 됐느냐? 아니 그 액수를 정확하게 합의하지 않았다. 5,233억 합의 안 했다. 결국 들고 나온 게 2,000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당 쪽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순정분을 인정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게 내용이 5,233억 이게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그거 합의하기로 했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래서 그거 인정 안 한다. 2,000억이다.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파토가 났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지금 이 현재까지 회의가 안 열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첫째는 저쪽에서는 2,000억의 근거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2,000억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이게 이제 누리과정이 작년 14년에서 15년으로 넘어오면서 증액되는 부분, 순정 부분이 그런 정도 되기 때문에 5,233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 2,000억이라는 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왜 2,000억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그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저쪽에서 하는 얘기는 새누리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상임위에서 하지 말고 예결위에 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왜 둡니까?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거죠.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예산 문제니까 예결위에서 하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긴 한데 모든 국가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교육이면 교육위, 보건복지면 보건복지위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최종 다룹니다. 다뤄가지고 그 내용을 예결위에 넘깁니다. 그럼 예결위는 전체 위원회가 다 있으니까 그 전체 위원회를 조정해가지고 최종 국가 예산을 정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상임위 예산은 일단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런 상임위 예산은 그건 너가 하지 말고 우리 예결위에서 다 하겠다면 얘기 되겠습니까 그게? 그럼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여당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논의가 다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된다. 다시 된다고 보시는 근거가 뭡니까? 다시 되면 참 국민 입장에서 좋죠. 왜냐하면요. 두 번에 걸쳐가지고 결국 같은 얘기를 지금 되풀이했습니다. 혹시나 이 누리과세 예산 문제하고 다른 안건하고 합쳐져서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현재는 아직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카드를 쓰기 위해서 여당에서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그게 맞다고 지금 보는데 나중 최종적으로는 그 협상 테이블에 다 나올 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이걸 그 유리한 카드로 쓰기 위해서 여당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담배세, 법인세 관련 내용은 교문위 소관이 아니니까요. 서른 위원장님께 여쭤볼 건 아닌데 그 문제도 지금 원내 지도부들 사이에서는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담배세 문제도 그게 따지면은 서민 정세거든요. 그렇기를 할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법인세 부분을 감액해줘가지고 지금 국고가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에 들어갔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있던 그 체제대로 법인세 체제를 돌려라. 그러면 국고 부족 부분 얼마든지 이게 마크하고 그리고
복지 문제라든지 교육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야당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은 게 법인세 증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일종의 부자 증세죠. 예. 부자들은 돈을 더 내라. 그리고 서민의 돈을 헐고 가려고 하지 마라. 담배세 같은 게 이게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과거에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대로 법인세는 증세를 하고 네. 서민들에 대해서는 좀 낮춰주자. 네. 이게 우리 야당이 내세우는 얘기들이죠. 예. 거기에 반해서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뭐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지금은 뭐 법인세를 올릴 때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법인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감면 부분을 없앤다든가 이런 네. 방식으로라도 해보겠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내일은 그런 아무 일정 예정이 없습니까? 내일 뭐 소위라도 안 열립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밤새 예. 아마 밤새. 타결이 되든지 지금 이미 또 타결이 된지 전 정확한 정보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저희들도 소식이 없는데. 예. 그래서 이게 오래 갈 일은 아니거든요. 네. 좀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밤새더라도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12월 2일까지 예산안 합의돼서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 예. 예산안이 12월 9일까지 하겠다고 하자는 얘기로 한 적이 있었는데 야당에서 꼭 뭐 그걸 12월 9일까지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 다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안 문제가 타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자사고 문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교육부에서 그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네. 이건 이제 뭐 행정부 차원에서 한번 되긴 되는 일인데, 예. 국회를 통과할 일은 아니지만, 예. 교문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게 지금 이제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을 이제 그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할 때, 네. 그 전에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라. 네. 이렇게 이제 시행령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현재는 이게 동의가 아니고 협의로 되어 협의. 있는데, 예.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도록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교육감이 마음대로 지정 취소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네. 문제는 네. 시행령이라는 것이 네. 법률을 앞서지 않는 건 하위법령이거든요. 그렇죠. 법령이 앞서고 그러면 그 법령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을 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법령으로 해야지 이게 시행령으로 할 건 아니죠. 네. 협의나 동의냐 협의를 동의로 바꾼다고 할 때는 이건 분명히 교육부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를 다시 해가지고 법안 개정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네. 이거 협의 동의를 바꾼다고 한다면은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에 협의가 돼 있으면은 협의를 동의를 바꾼다 해서 그걸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네. 나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적어도 이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네. 상의를 해서 협의를 동의로 바꾸겠다면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면은 국회 동의 하에서 해야 되는 현행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바꾸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장치는 지금 우리가 법안 개정을 내놨는데 이 시행령 개정을 할 때는 하고 난 뒤에 반드시 그 결과를 국회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 개정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현행 조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이건 별로 잘하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기왕에 연결이 됐으니까요. 네. 당내 사정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좋습니다. 지금 이 설훈 의원님께서는 소위 이제 DJ 면으로 불리시는데요. 네. 그 비노 친노 요새 뭐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끄럽다기보다도 이제 분주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전당대회에서 지금 출마 예상되고 있는 이들 특히 네. 비대위원 중에서 네. 이분들 출마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출마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2월 8일 전당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일테면 뭐 문재인, 박지원, 그다음에 정세균, 예. 당내 군이 있는 실력자들은 다 들어가 있죠. 실력자들. 예. 들어와 있는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예.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을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적어도 얼마 전에는 다 물러나서 공평한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그럼 그분들이 이 비대위로 물러나고 나면 비대위 공백이 생기면은 당 운영 그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지금 다툼을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고 뭐 나와서 출마하시면 좋죠. 출마 좀 좋은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게 시끄럽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새정치민주연합도 빨리 이제 비상사태에서 벗어나야죠. 정상적으로 그렇죠. 가야죠. 예,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죠. 사드에 한국에 배치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 왔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중국 대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한국의 사드 참여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불편하다. 이런 심기를 드러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드의 레이더가 네. X밴드 레이더라는 건데 예. 그게 이제 평택에 배치가 되면 예.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가 예. 발사 단계에서부터 탐지가 됩니다. 예. 즉 미국의 공격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방어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예. 상대의 방패가 강해진다는 것은 상대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때 미국이 모르는 상황에서 기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전 감시 초소 역할을 평택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불편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사드가 예.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사전 탐지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그런데 고홍 그 중국 대사가 말이죠. 사드 배치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목표로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력을 높인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뭐 어쨌든 뭐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걸까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제 완전히 어떤 그 정확한 팩트는 아니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져가고 있는 단계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런 미군 부대가 있는 곳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군 부대를 올릴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3만 명에 이르는 미군을 배치를 해두는 입장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미군의 입장입니다. 네. 다만 그것은 이제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 능력이고요.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드라는 미사일을 유도하는 그 레이더가 네. 바로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병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미사일을 막아내는 그런 요격 미사일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미국을 공격하는 그런 그 공격용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예. 자기네들이 공격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게 이제 싫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걸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신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직은 없지만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팩3라는 즉 패트리어트3라는 미사일을 8개 포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정거리가 그런데 15km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 수도권에 있는 그 뭐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여격을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지 주변만 되고요. 그러면은 사드가 한 개 포대가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하는데 그 사드를 만약에 평택에 배치를 하면 네. 서울의 1,000만, 경기도 1,000만, 인천 300만,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 북부지방 해서 한 2,5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미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한 90% 정도 이상의 요격률을 가진다. 즉 안전해진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걸 우리가 반대할 필요는 없다. 네. 다만 중국이 불편해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가지는 데 대해서 강력한 제재 안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중국의 원죄도 있죠. 네. 그 중국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 방어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통할까요?
안 통하겠죠? 그게 사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지금 뭐 S-400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제 방어용, 즉 요격용 미사일을 지금 배치를 한다고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기 나라를 지키는 미사일, 자기 나라를 지키는 무기, 그 옆 나라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것을 중국의 눈치를 보고 우리 수도권 2,500만 주민을 미국의 돈으로 자기네들 돈으로 우리를 방어를 할 수도 있는 무기를 갖다 놓겠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싫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 군사적인 상황을 완전히 이해를 못한 상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요, 또 최근에 한민국 국방장관도 그랬는데 도입 계획이 없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간혹 또 외신에 의하면은 뭐 미국에서는 이미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도입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뭐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완벽하게 그 문맥을 해석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입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미군이 도입하는 것을 말릴 필요는 없다라고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군이 평택에 자기네들 기지에 사드를 도입을 하는 것을 우리 국방부가 말린다. 또는 아직 그 뭐 인원조차도 안 왔다. 뭐 계획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민국 국방장관이 한 말하고 조금 벗어난 내용이 아니냐. 질문을 좀 크리티컬하게 못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미군이 미군 기지에다가 그걸 배치하는 하는 경우에 꼭 우리 정부에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권리죠, 그것도. 그렇죠. 근데 자기 기지에 우리 예를 들어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땅을 좀 추가로 더 달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들 기지에 그 사드라는 것이 또 이동식입니다. 그 이동식 무기를 갖다 놓는 것은 자기네들의 권리인데 그것이 워낙 정치적 쟁점화에 성공을 한 것이죠. 일부에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수도권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무기체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드가 들어오면 90% 이상의 확률로 수도권 2,500만의 인구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서울대학교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K교수를 서둘러 면직 처리했는데 잘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9830번님, 이 판에 제 식구 감싸기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남인가요? 라고 적으셨고요. 3304번님께서는 고장 면직이란 송방망이 처분이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겠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